오! 닫으면 닫힙니다. 제 그랜저에는 이거 넣고 닫지를 못해요. 닫으면 핸드폰을 뺄 수가 없습니다. 허벅지를 쭉 벌려보시면 양쪽을 허벅지가 밀면서 막 찌그덕찌그덕 하는 그동안 그 플라스틱 소리가 났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궁금해하시던 GV70 시승회에 초대받아서 GV70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미 디자인은 다른 훌륭한 유튜버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신다 혹은 구매를 고려하신다 생각하는 관점에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장은 제가 원하던 우유니 화이트, 내장은 이게 오션웨이브 블루랑 파인그로브 그린, 오묘한 국방색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베이지가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좀 이쁘네요. 회차지까지 41.2km인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장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한 번도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본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역시나 차는 실제로 봐야 된다. 영상에서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고급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후면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후면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저는 이게 제가 시승한 차량이 스포츠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모델입니다. 근데 후면을 딱 봤을 때 든 느낌이 그 오각형의 배기구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측면 부분에 파라볼릭 라인이 있어서 이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크롬 라인도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쿠페 라인으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쿠페다 라는 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이게 스포츠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럭비공 모양의 핸들이에요. 투스포크 핸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럭비공 디자인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럭비공은 그렇게 선호하는 디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물어보면 이 럭비공 디자인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운전자가 제일 많이 보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도 이 부분은 조금 핸들이 나중에 모양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D 클러스터 보시면 저는 괜찮아요. 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완전 평면의 디스플레이죠. 근데 3D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의 입체감이 있습니다. 진짜로 테두리가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고 숫자들은 약간 안으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이 타원형 이런 거 오토를 누를 때도 다 물리적인 버튼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온도를 올리고 낮췄을 때 그 해당하는 디스플레이가 이 원 안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저는 이런 운전할 때 바로바로 누를 수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터치로 돼 있으면 한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백의 미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실제로 딱 자리에 앉으면, 운전석에 앉으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기타 X3, X4, GLC 실제로 타봐도요, 실내가 진짜 브랜드 떼고 상품으로만 맞짱을 뜨면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러가 달려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BMW의 iDrive 7 그거랑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기어보다 이 컨트롤러를 더 많이 만지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기어 노브가 없어서 좀 어디에 팔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센터 콘솔 이 암레스트 쪽에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 편하네요. 이렇게만 손 올리고 가도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승차감을 말씀드릴게요. 승차감은 여러분들 이게 느끼시는 분들마다 모두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제가 그랜저를 타잖아요. 근데 세단하고 견주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로 다닐 때 솔직히 울퉁불퉁한 것도 잘 잡아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가속력 한번 볼게요. 지금 90km입니다. 90km고 컴포트 모드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 130까지 끌어올려 볼게요. 한 타이밍 늦게 치고 나가긴 해요. 근데 와, 이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한번 켜볼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크게 큼지막하게 전혀 답답하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속도랑 그리고 나의 경로 그리고 표지판까지 다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GV70에 들어간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HDA2입니다. GV80에는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은 있었지만 쓰기에 굉장히 불편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쓰기 불편했는데, 이번 건 약간 개선돼서 방향 지시등을 그냥 작동을 하면 이 차량이 주변을 탐색하고 안전할 때 바꿔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꺼주면 돼요. 이거 제가 지금 튼 게 아닙니다. 오, 좋은데? 차선을 바꾸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GV80보다 이 차선 변경 기능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줄여줘서 내 지갑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끔, 이러면 이제 벌금을 한번 막은 거죠. 자, 이제 반쯤 왔는데 스포츠 모드로 넣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엔진음이 약간 들어오면서 핸들이 묵직해져요. 안정감이 있어요. 엑셀 반응이 굉장히 민첩하고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갈 기세로 차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차는 좋습니다. 잘 개발됐고 디자인도 잘 됐고 세팅도 잘 된 차인데 이렇게 잘 만들기만 하면 돼요. 잘 만들기만. 조립할 때 단차 그리고 뭐 색깔이 좀 다른 부품을 좀 끼워 넣는다던가 이런 것만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현대자동차, 뭐 제네시스, 기아자동차를 싫어하진 않지만 업무적으로 차를 만들 때, 생산할 때 실수들이 계속 나오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현대자동차 혹은 제네시스 그 내부적으로 이건 뭔가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G80이나 GV80에서 조금 이제 소비자분들이, 차주분들이 좀 불만을 가지시는 게 이 돌빵 소리. 주행하다 보면 이쪽에서 탁탁 하는, 어디 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돌빵 소리가 나거든요. 우선은 제가 지금 40km 조금 넘게 주행해본 결과 돌빵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좋은 게, 지금 핸드폰 젤리 케이스 씌워져 있는데 이렇게 넣고 닫으면 닫힙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제 그랜저에는 이거 넣고 닫지를 못해요. 닫으면 핸드폰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핸드폰들도 이렇게 넣고 깔끔하게 닫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조작부들도 솔직히 이 피아노 버튼으로 이렇게 맵, 내비, 즐겨찾기, 비상등 바로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솔직히 정말 심플하고 여백의 미, 솔직히 필요한 거 다 넣어줬고요. 이쪽에 이렇게 눌러보면 이 화면이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결함이 아닙니다. 이거 이 화면이 한번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터치지만 그래도 눌리는 느낌, 이런 햅틱의 느낌, 진동도 옵니다. 햅틱의 느낌이 왔기 때문에 사용자가 확실히 눌렀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오토, 오프, 프론트, 리어 버튼, 내기 버튼, 싱크 버튼은 다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작하기 정말 편하고, 일단은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앞뒤로, 터레인 모드는 푸시를 하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터레인 모드가 설정이 돼요. 그리고 주차 보조, 이쪽은 빌트인 캠, 그리고 컵홀더는 솔직히 이렇게 좀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는데 색다른 디자인이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옆에서 뺄 때 좀 급하게 빼면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기준으로 삼는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 2개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 틈이면 들어가요. 이제 다시 목적지로 가볼게요. 정숙성을 말씀드리자면 GV70는 1열 유리, 2열 유리 전부 다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정숙성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더할 나위가 없죠. 조용해요.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해봐도 외부 소음이나 옆에 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을 가지고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차량 사이즈 자체가 구형 투싼이랑 비슷하잖아요. 구형 투싼을 가지고 패밀리카로 쓰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이 타겟층을 보면 30에서 이제 40대 분들일 텐데, 대부분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릴 거예요. 어리니까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이 성인이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진짜 눈인데 이거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눈길 스노우. 안 미끄러지는데? 오, 좋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런 플라스틱 잡소리를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때려보면 안 납니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확실히.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허벅지를 쭉 벌려보시면 양쪽을 허벅지가 밀면서 막 찌그덕 하는 그동안 그 플라스틱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도 안 나요. 야, 니 차 3만 킬로 넘게 타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차 받자마자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못 잡아요.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밀어봐도 소리가 안 나요. 오르막을 올라가는 성능 정말 좋고요. 제동 성능도 좋습니다. 내가 이 차를 믿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시승차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시승해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 얘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차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어, 이거는. 그리고 트렁크 용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4715mm 안에서 뒷자리도 빼야 되고, 그리고 휠베이스를 늘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렁크 공간이 조금 희생해야 되는 건 맞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한 곳이 희생해야 한 곳이 넓어지는 건데, 뭐 그로 인해서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근데 혼자 타고 다니신다, 혹은 두 분이 주로 타고 다니신다, 모자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앰비언트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많은 게 이쁩니다. 벤츠처럼, 실내는 갑이라고 벤츠처럼 이렇게 앰비언트가 쫙 깔려 있는 거, 그런 게 이쁘긴 해요. 야, 제네시스 앰비언트 왜 이렇게 인색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밤에 운전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사람의 눈은 야간에 빛을 보면 피로를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생각을 한다면 앰비언트를 최소화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예 안 넣는 것도 좋지만, 아예 안 넣으면 또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또 욕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부분 넣어주긴 넣어줬어요. 이쪽에 이 인포테인먼트를 조절한 공조장치나 이런 맵이나 이런 내비 버튼을 조작하는 부위를 감싸고는 있습니다.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에 빨간 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정도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조명이 아니라 간접 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은은하고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국산차 중에 최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승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솔직히 시승을 해보셔야, 직접 보셔야 아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능, G80이랑 똑같은 엔진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분명히 차 무게와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운동 성능은 조금 더 경쾌하게 느껴진다. 그렇다고 경쾌하다고 해서 불안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심에서 이 도심형 SUV, 쿠페형 SUV를 구매하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이 GV70는 무조건 물선상에 놓아두셔야 돼요. 무조건 구매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경쟁 차종인 GLC, X3, X4, GLC 쿠페 이런 차종들과 한번 비교 시승을 해보세요. 내장재도 비교해보시고 가격도 한번 비교해보시고, 이렇게 비교해보시는데,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자면 비교해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선택하시면 아마 GV70 쪽으로 넘어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입차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라는 게 약간은 있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타보니까 그 환상이 조금 깨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발 자체는 정말 잘된 차고 세팅도 잘 된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생산을 잘해야겠죠. 혹시라도 제네시스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품질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게 이제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 그게 좀 아쉬운데, 전용 서비스 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수가 확실히 부족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냥 블루엔즈에서 해야 되고, 판매량이 현대차랑 제네시스랑 워낙 많기 때문에 엔진이나 브레이크 같은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동력 부품을 수리를 해야 될 때는 직영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약 시간이 솔직히 수입차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길면 진짜 2달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정말 짧아야 한 달 정도? 그 정도인데, 그 주요 부품 엔진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만 늘릴 게 아니라, 전시장만 세울 게 아니라 이런 애프터 서비스 자체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따로 좀 교육을 해서 정말 그 얼토당토 않은 말들을 좀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좋아. 자, 시승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좀 합리적인 견적 선택 영상도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